GV60 마그마 그 엠바고가 유튜브 영상으로 풀렸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G70 2.0 터보 요거를 한 8년 정도 뭐 거의 순정형에 가깝게 타면서 느껴보는 거는, 사실 자동 변속기 기준으로는 ZF8단 앞에서는 벤츠의 구직트로닉 같은 것도 상당히 아쉽죠. 저는 BMW 3 시리즈의 장점은 그거 같아요. 그런 말 하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잠깐만, 역주행! 안녕하세요, 단테의 롤체인지입니다. 쇼폼 영상 몇 개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봐놓은 곳인데 거기가 사람 왕래가 거의 없는 도로여가지고 마음대로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남 눈치 안 보고 운전도 하고 촬영도 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찍는 것 중에 그 풀브레이킹을 좀 테스트하는 쇼폼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찍으면 조금 편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영상 올려볼 테니까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나 꼭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오기 직전에 보니까 GV60 마그마 그 엠바고가 유튜브 영상으로 풀렸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영상은 못 보고 나오기 직전에 썸네일만 보고 나왔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가격대가 한 9천만 원대 될 것 같아요. 거의 기본 상품성 자체가 풀옵션이긴 하지만 뭐 몇 가지 옵션 넣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실구매가 할인 전 가격으로는 9천만 원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 GV60 마그마랑, 그러니까 마그마의 주행 상품성이랑 가격,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주행 상품성, 실내외 디자인 완성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은 저는 가격표 자체는 오히려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억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그리고 전기차, 펀 전기차 중에서 그만한 퍼포먼스랑 주행 상품성, 실내 디자인, 물론 디자인은 개인마다 뭐 워낙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누군가는 진짜 못생겼다고 바라볼 수도 있고, 저처럼 뭐 이만하면 진짜 예쁘게 잘 나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사실 타 브랜드에서 그 정도 퍼포먼스를 내는 펀 전기차 자체가 일단은 없죠. 사실 뭐 출력이나 제로백 이런 몇 가지 페이퍼 스펙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뛰어난 차가 많습니다만, 사실 뭐 직진 가속 조금 빠르게 한다고 우리가 재밌는 차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배터리 시스템의 완성도, 0.6G까지 거는 회생제동, 그러면서 주철 브레이크만으로도 서킷에서 여러 바퀴를 돌아도 지치지 않는 내구성, SOH 10% 정도까지 풀로 써도 거의 출력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 배터리 시스템의 완성도, 사실 아이오닉 N 시리즈, EV6 GT, GV60 마그마 그 차 말고는 사실 포르쉐 타이칸 터보 S 바이작 패키지를 넣어도 뭐 대등한 성능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몇 가지는 떨어지는 게 있죠. 대표적으로 회생제동, BMS, 물론 포르쉐를 좋아하는 분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타이칸 터보 S 기준으로 해도 바이작 패키지까지 넣어도 중량이 200kg 이상은 차이가 날 겁니다. 그것만 해도 이게 내연기관으로 치면은 3 시리즈랑 5 시리즈 수준의 무게 차이거든요. 결코 200kg라는 수치가 가볍게 볼 만한 수치가 아닙니다. 회생제동도 0.6G까지 못 쓰죠. 서킷에서 국내 같은 인제 서킷 기준으로는 한 바퀴나 두 바퀴 이 정도는 타이칸 터보 S가 버텨줄 겁니다. 잘 돌아 나갈 거고요. 근데 자그마치 가격을 3억 원 가까이 줘야 되는 전기차가 서킷에서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타려고, 그리고 포르쉐라는 그동안 쌓아온 헤리티지 명성에 비하면은
사실은 가격 대비 굉장히 아쉬운 상품성인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포르쉐 정말 좋아하고 기회만 되면 언젠가는 꼭 사서 타보고 싶은 생각입니다만, 적어도 전기차 분야에서는 아직 타 브랜드를 압도할 만한 성능 그리고 성과 이렇게 못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조금 샜는데 다시 GV60 마그마로 돌아와서 가격 대비 상품성 분명히 괜찮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라는 그 전기차를 9천만 원대를 주고 사야 되는지는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아이오닉 5N, 6N 대비 분명히 한 1,000만 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있는데도 뭔가 이렇게 스펙상 그리고 성능이나 주행 상품성 면에서 그 두 가지를 압도할 만한 상품성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고 시속도 조금 더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가상 변속을 뭐 9000rpm까지 쓴다, 뭐 그런 거는 좋은데,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정말 주된 메인 재료가 아니라 약간 양념 같은 거지 않습니까? 물론 가상 사운드 잘 만들었고 9000rpm 정말 그 내연기관의 자연흡기 감성 너무 좋은데, 그래도 그게 1,몇백만 원의 가치를 더 내면서 사기에는 조금 아깝기는 하죠. 특히 6N의 그 가상 사운드가 워낙 잘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5N, 6N, EV6 GT 대비 이거를 돈을 1,000만 원 이상 더 주면서 넘어가야 되겠냐? 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굉장히 고민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물론 뭐 실내 디자인, 사실 실내 디자인 보니까 정말 제 스타일이긴 하더라고요. 되게 검은색을 베이스로 한 그리고 조금 내연기, 약간 그 체크 무늬, 시트 같은 데 보면 체크 무늬가 막 도드라져 있는데, 그런 것도 진짜 막 내연기관의, 과거 내연기관 그 고성능 차량의 헤리티지를 조금 보여주는 것 같고, 포르쉐 같은 브랜드도 911의 아주 예전 모델들 보면은 체크 무늬로 그 시트를 꾸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도 굉장히 비싼 옵션을 받고 팔기도 합니다. 헤리티지 에디션 뭐 이런 정확한 용어는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이름을 이제 써가지고. 그래서 GV60 마그마는 뭐 기술적으로는 정말 잘 만든 차임은 분명합니다만, 가격이 조금 현재 가치로 놓고 보기에는 조금 비싸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게 제네시스기 때문에 이 GV60이라는 전기차의 9천만 원 가격대가 좀 비싸게 느껴지는 거지, 독일 브랜드에서 똑같은 차를 내놓고 9천만 원이라는 가격을 붙였으면은 정말 그 진짜 혜자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유명해져야 뭐 똥을 싸도 이게 가치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듯이, 확실히 이 브랜드 헤리티지, 브랜드 밸류를 높이는 거는 정말 이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것과는 정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사에서도 기를 쓰고 헤리티지, 브랜드 가치 이런 거를 높이려는 작업을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일상 주행을 하면서는 전기차를 타는 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고성능 펀카 부분에서는 저는 내연기관이 좀 더 제 취향이긴 한데, 그냥 일상적인 용도, 도심에서 타고 다니는 그런 편한 용도로 자동차를 타는 거는 저는 사실 기회만 되면은 그 풀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100% 전기차로 타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스퍼 전기차만 타봐도 정말 그 시내 주행에서 그 주행이 정말 편하거든요. 차는 작은데 전기차니까 도심에서 출력, 갑자기 가속을 할 때도 전혀 답답한 게 없는 수준이고, 그리고 소형차 치고는 진짜 공간도 그만하면, 물론 넓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충분히 1인 또는 2인이 타기에는 부담 없는 사이즈이기도 하고요. 전장과 전폭 이런 게 워낙 작으니까 좁은 골목길 다니고 주차하고 이럴 때 진짜 편하고, 개인적으로 캐스퍼 같은 작은 사이즈의 차를 좋아하기도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도심형 전기차로 캐스퍼 일렉트릭 하나 장만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크게 있습니다. 근데 아직 현실적인 여건상 지금 상황에서 차를 또 하나 추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쓰는 게 운전할 때 정말 편하더라고요. 사실 회생제동을 강하게 걸어 놓으면은 가속 페달에서 갑자기 발을 확 떼버리면은 차 자체가 앞으로 확 쏠려버리면서 그 멀미가 좀 유발되지 않습니까? 그 행위가 반복이 되면은 사실 전기차는 전기차에 맞는 주행을 하면은 그런 현상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내연기관처럼 가속 페달에서 발을 확 떼서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가속 페달 전개량을 줄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동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때 부드럽게 떼면 됩니다. 부드럽게 떼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생제동이 걸리면서 자연스럽게 제동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뭐 아니면은 패들 시프트로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하면서 예를 들면 제동을 해야 될 때 패들 시프트가 1단이면은 뭐 회생제동 패들 시프트를 써서 2단, 3단, 뭐 맥스까지 쓰면은 또 자연스럽게 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원페달 브레이킹이 충분히 가능하고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발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그 원페달 브레이킹이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막 여름철 무더울 때 공회전 자동차 시키는 거를 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기차는 그런 눈치 안 보고 마음껏 그냥 전원 켜고 에어컨 마음껏 틀 수 있고 겨울에도 히터 틀 수 있고 정차 중에도 완전 진동 하나도 없이 정숙하게 있으니까 정차하면서 대기할 때도 편하고 운전할 때 여러 가지로 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 특유의 그 정밀한 출력으로 자동차의 승차감을 조절하는 그런 주행 감성도 한번 경험해보고 나면은 내연기관이 조금 있는 그대로 말하면 진짜 구닥다리 유물처럼 느껴지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동차의 승차감이라는 게 꼭 서스펜션으로만 결정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타이어도 정말 중요하고 서스펜션 마찬가지고 의외로 또 시트의 편안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차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구동력 제어로 인해서 느껴지는 승차감, 서스펜션 완성도, 이게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실 내연기관도 그게 가능은 한데 아무래도 엔진 출력에서 바퀴까지 전달되기까지 여러 가지 경로가 있고 물리적인 딜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보다는 조금 더 수동적으로 그리고 반응이 조금 더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기차는 전기 모터에서 물론 뭐 디퍼렌셜, 드라이브 샤프트, 휠러클 이런 걸 거치지만 그래도 내연기관보다는 정말 즉각적으로 출력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승차감에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출력 제어가 전기 모터에서 바로바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섬세한 토크 제어, 출력 제어로 인한 승차감 향상을 전기차는 만들기가 아주 용이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기차의 편안한 승차감 한번 경험해보고 나면은 내연기관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그런 말 하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잠깐만, 역주행! 이야, 대단하네요. 전 진짜 한문철 블랙박스에서만 봤지 처음 봅니다, 역주행. 사고 안 나서 다행입니다. 하하,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대? 여기 계속 외길이거든요. 제가 이따가 여기는 편집 안 하고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외길인데, 이야,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게. 지금 차를 계속 안 만났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건데, 제가 지금 12만 5천 킬로 타면서 제가 지금 이 차를 12만 5천 킬로 타면서 그 혼을 2번 정도 썼나요? 진짜 기억이 날 정도인데 3번째 썼습니다. 야, 저도 당황해서 지금 말이 헛나오네요. 자, 지금 계속 외길이거든요. 이쪽에서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 이런 데서 안 나왔을 것 같고,
저기 밑에 가면 이제 사거리 같은 거는 삼거리 사거리 같은 거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 사거리 같은 게 있네요. 이야, 여기서부터 올라왔다는 말이구나. 대단합니다. 자, 촬영하는 장소는 거의 다 왔고요. 잠깐만 카메라 세팅을 좀 하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은 다 했고요. 이제 집으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이 길이 대구랑 청도랑 연결하는 길인데 직선화된 도로가 뚫린 이후로는 뭐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거의 쓸 일이 없다 보니까 남겨져 있긴 하지만 뭐 별로 거의 왕래가 없는 그런 도로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완전 숏 코너, 헤어핀 코너, 헤어핀도 많고 숏 코너 많고 블라인드 코너도 많고 살랑살랑 내려가면은 재밌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코너들이 좁고 블라인드 코너가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막 빠르게 주행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 안 하는 도로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조금 괜찮아 보여도 아까 올라오는 길에 보면은 되게 도로 포장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좀 뭐 미끄럽거나 위험하기도 하고 그냥 살랑살랑 돌리기는 좋은데 그냥 막 재밌게 와인딩이라는 걸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코스이긴 합니다. 제가 지금 이 G70 2.0 터보 모델이고 이거는 제일 초기형 모델인데 요거를 한 8년 넘게 지금 타고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전형적인 D 세그먼트로 분류되는 세단이지 않습니까? 경쟁 모델을 하면은 BMW 3 시리즈, 벤츠 C클래스, 아우디 A4, 캐딜락 예전에는 ATS, 지금은 CT4죠. CT4. 제가 뭐 캐딜락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분류되는 세그먼트고 그 세그먼트가 이제 소형 프리미엄, 준중형 프리미엄 세단으로서 굉장히 치열한 포지션에 있는 모델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한 8년 정도 뭐 거의 순정형에 가깝게 타면서 느껴보는 거는 사실 D세그먼트로서 또 스포츠 세단으로서 상당히 잘 만든 차인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편안할 때는 편안하고 스포티하게 주행을 하려고 하면은 코너를 들어갈 때 코너링 포스를 한번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뭐 강한 횡지도 잘 버티면서 잘 돌아 나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스포츠 감성적인 면에서 스포츠 세단으로서 맛을 내는 그러한 감성적인 영역은 저는 이 초기형 모델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속 같은 거는 밟아보면은 이 터보렉이라고 하는 그 출력 지연이 분명히 느껴져요. 이거는. 그리고 변속기의 반응성도 정말 좀 한 단식 업시프트 하거나 다운시프트 할 때는 나름 민첩하게 반응을 해주는데 근데 트랙에서 조금만 열을 받은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 변속이 늘어지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이거 트랙에 여러 번 가져가면서 느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속기의 반응 지연이 분명히 있어서 좀 아쉽고 그리고 변속 충격이라든지 변속 사운드 같은 그런 감성적인 영역에서도 대표적으로 ZF 8단이랑 비교하면 분명히 아쉬운 느낌입니다. 근데 그만큼 편안하게 도심에서 편안하고 부드러운 변속을 하면서 주행하기에는 뭐 충분히 괜찮고요. 국산 브랜드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고장 사항이 발생해서 정비하기 조금 수월한 것도 장점이죠. 어디까지나 ZF 8단이랑 비교했을 때 그런 감성적인 영역에서 조금 아쉽다는 거지 현행 벤츠의 구지트로닉이라든지 아우디의 그런 변속기 뭐 타 브랜드의 변속기랑 비교하면은 그냥 괜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뭐 더 뛰어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뭐 떨어지거나 하는 스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동 변속기 기준으로는 ZF 8단 앞에서는 벤츠의 구직트로닉 같은 것도 상당히 아쉽죠. 그러니까 성능이 뭐 페이퍼 스펙이 아니라 감성적인 영역에서 아쉽다는 겁니다. 스포츠성으로서의 그런 감성적인 영역.
근데 이 G70 같은 경우는 2차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것들이 뭐 완전 100% 좋아졌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말씀 안 드렸네요. 이 초기형 모델의 또 하나 단점은 핸들링 느낌. 이게 그 G20이라든지 F30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을 가볍게 조향을 해보면은 이거를 이제 자동차 용어로는 온 센터라고 하거든요. 직선에서 처음으로 조향을 딱 할 때 느껴지는 그 미세한 핸들링 느낌, 그거를 온 센터라고 부르는데, 그 온 센터가 마치 스티어링 휠이랑 차체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것 같은 진짜 그 덩어리가 이게 정말 예쁘게 느껴지고, 그게 이제 스포츠 감성으로서의 맛. 정말 핸들링이 좋다는 거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건, 그 핸들링이 좋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요소가 굉장히 덩어리감이 뛰어나다는 거, 그런 건데, 이 G70의 초기형 모델은 그 핸들링 감성이 상당히 아쉬워요. 특히 코너에 한번 이제 중고속 영역에서 들어갈 때, 아까 제가 코너링 포스를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잘 돌아 나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기 모션에서 마치 그 바깥쪽을 한번 쿡 찍고 들어가는 것 같은, 이건 조금 과장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번 쿡 찍고 파고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스포츠 감성으로서, 스포츠 세단으로서의 그 감성적인 영역에서는 너무 아쉽습니다. 핸들링이 재밌다 라고 말하기는 정말 뭐 아무리 좋게 표현하려고 해도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벤츠 C클래스라든지 아우디 A4를 타봐도 물론 그 3 시리즈의 핸들링 느낌이랑 조금은 다르기는 해요. 좀 쉽게 말하면 스포츠성, 스포츠 감성 이런 거는 3 시리즈만 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G70보다는 한 덩어리감이 느껴집니다. 좀 더 재밌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재밌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근데 이 핸들링 느낌 같은 경우에는 G70이 초기형 모델이 조금 아쉽다는 거지, 저는 1차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타봤고 지금 파는 2차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타봤거든요. 근데 2차로 오면서는 이 핸들링 느낌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덩어리감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G20 M340i랑 비교해도 그거를 넘어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거 못지 않는 것 같다. 뭐 그냥 별로 막 의식적으로 뭐가 더 나은가를 따지려고 들리지 않는 이상 그 정도 수준에 준하는 아주 재밌는 핸들링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실제로 2차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는 앞쪽 서스펜션의 구조를 조금 개선을 했고요. 그걸 제조사에서 이제 2차 페이스리프트 출시하면서 많이 홍보를 했었거든요. 전륜 서스펜션 구조를 좀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그리고 1차 페이스리프트 때인가? 그때는 또 변속기도 뭐 2세대 변속기를 적용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변속기의 반응성이나 질감도 분명히 개선은 됐어요. 근데 ZF 8단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핸들링 감성만큼은 진짜 많이 좋아졌다. 제가 그때 4계절 타이어를 탄 상태에서 느껴봤었는데, 예를 들면 썸머 타이어, 뭐 PS5급 정도만 끼우더라도 뭐 이거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핸들링에서 주는 재미는 G20 3 시리즈랑 비교하더라도 뭐 크게 아쉽지 않을 정도까지는 올라왔다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 현실적으로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경쟁 뭐 3 시리즈나 C클래스 이런 거 대비 3 시리즈가 가격이 뭐 많이 합리적이지만, 그래도 320i의 제일 기본 모델 사려고 해도 한 5천만 원 정도는 줘야 될 겁니다. G70은 지금 파는 그 2.5 터보 깡통이 제가 알기로 한 4,300 정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4,300짜리의 기본 옵션이 워낙 괜찮아 가지고 꼭 필요한 거 한두 개, 두세 개 이 정도만 추가를 하면은 그래도 한 4,000 중후반대면은 끊어줄 수 있거든요. 5,000 미만으로. 그렇게 하면은 2.5 터보니까 304마력에 한 43토크 정도 되는 그 정도 스펙의 차를 5천만 원 미만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는, 또 수입사랑 비교하면은 과거보다는 그 차이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가격 경쟁력은 조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C클래스나 뭐 아우디 A4 이런 거랑 비교하면 그 격차가 더 커지는 거죠.
어차피 뭐 C200, C300이나 A4의 뭐 기본 모델이나 뭐 320i 같은 차를 탄다고 하면은 뭐 G70도 마찬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서킷에 들어가서 막 한계 주행을 자주 하는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시내 주행을 하고 고속도로에서 그냥 한 번씩 100km 이상 조금 내주고 그런 정도로 운행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뭐 개인의 제 경제 여건이랑 사용 여건 그리고 자동차를 바라보는 취향에 따라서 구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모델이죠. G70, C클래스, A4, 3시리즈 각자 취향에 맞게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사서 타면은 어느 거 하나 뭐 크게 실패하는 모델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국산차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정비가 좀 용이하다는 거, 그리고 정비할 때 비용이 뭐 아까 독일제 모델보다는 조금 저렴하다는 거,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운행하기에는 굳이 막 주행감, 성능, 핸들링 느낌 이런 거를 크게 따지는 소비자가 아니라면은 저는 뭐 국산차를 타도 충분히 괜찮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물론 정말 제 개인적인 취향 같은 경우는 320i M 스포츠 패키지, 요거를 정말 좋아하긴 합니다. 저는 BMW 3 시리즈의 장점은 그거 같아요. 320i부터 M340i, 그 다음 M3, 이 우리나라에서는 세 모델이니까 세 모델 전부 다 정말 다른 매력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해요. 각자의 그 경제 여건에 따라서 가격대가 세 개 다 워낙 다르니까 경제 여건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겠지만, 어느 거를 사더라도 그 동급의 경쟁 모델 중에서는 저는 뭐 성능이라든지 진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 D세그먼트 세단 중에서는 최고봉이 아닌가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뭐 팔이 조금 안으로 굽어서 3 시리즈 쪽으로 이렇게 조금 굽어 있어서 그런 거지만,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가 뭐 G70 같은 또 차를 타고 있으니까 3 시리즈가 조금 욕심이 나고 이거를 3 시리즈를 꼭 타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또 누군가에게는 이 G70의 이 초기형 모델이 가장 뭐 드림카 같은 차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아까 비교를 하면서 3 시리즈가 조금 더 좋은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차도 정말 그냥 뭐 데일리로 타기에 진짜 재밌고 또 편하고 부담 없는 차이기도 합니다. 정말 뭐 종합적으로 보면은 정말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차입니다. 사실 비교를 하면 끝이 없죠. 3 시리즈 타고 있어도 제가 뭐 320i 타면 분명히 M340i 생각할 거고, M340i를 타고 있으면 분명히 또 F80이나 G80 M3 이런 것도 그걸 생각하면서 아쉬워할 거고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참고로 저는 320i랑 M340i, 그 G80 M3 후륜 이렇게는 뭐 예전에 다 여러 번 타봤었네요. 공도에서도 타보고 저기 드라이빙 센터 가서 트랙에서도 타보고 뭐 드리프트도 돌려보고 3 시리즈만큼은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제가 타는 차랑 같은 포지션에 있는 차다 보니까 그런 성능이 되게 궁금해가지고 예전에 그 BMW 드라이빙 센터 한참 다닐 때 그 차들을 좀 여러 번 타봤었습니다. 공도에서도 그냥 시승이라든지 다른 분의 차를 조금 얻어 탄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봐서 그런 식으로도 좀 경험을 해봤었고, 제가 한 2020년, 21년 이럴 때는 BMW 드라이빙 센터를 자주 다녔었고요. 그 이후로 22년인가 23년인가 현대, 그 태안에 있는 현대 드라이빙 센터 개장하고 나서는 현대 드라이빙 센터를 자주 다녔었거든요. 그때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뭐 진짜 기초 레벨부터 상급 레벨까지 거의 다 경험을 해봤었는데, 그때 경험해봤는 게 이 스포츠 주행도 그렇고 일상 주행에서도 안전하게 주행을 하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까 같은 그런 역주행 차량 같은 거를 눈으로 봤을 때도 사실 보기보다 운전에 있어서 크게 당황은 하지 않았는 게, 제가 순간적으로 뒷차도 보고 앞차도 보고 그 앞에 있던 흰색 그 GV70도 같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액션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경계를 하면서 봤었거든요.
다행히 뒤에는 굉장히 그 안전거리가 확보가 돼 있고 뒷차도 확인하고 그 브레이크를 밟는 걸 느껴져서 뒤에를 뭐 한번 확인하고 크게 신경을 안 썼었고요. 어쨌든 그 드라이빙 센터에서 안전하게 운전을 진짜 스포츠 주행이라든지 일상 주행에서도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고 나니까 일상 주행에서도 좀 갑작스러운 상황들, 진짜 뭐 그 직진 주행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튀어나온다든지 뭐 그런 거 정말 흔하지 않습니까? 택시 같은 경우는 막 그 차선 물고 들어가고 이런 거, 차선 물고 주행하고 이런 것들, 뭐 그런 거를 봐도 뭐 별로 이게 뭐 자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저는 별로 뭐 당황스럽거나 무섭거나 하는 게 사실은 진짜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뭐 결코 운전을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다양한 운전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일상주행을 하면서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덜 당황하면서 회피 기동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 주행이라든지 좀 더 재밌게 운전을 하고 싶은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드라이빙 센터에 가셔서 꼭 한번 수강해 보는 거를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운전 학원에서 배우는 그런 뭐 직진하고 유턴하고 주차하고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초보 프로그램에 가면은 그 풀 브레이킹 연습도 하고 오버스티어 제어하는 연습, 언더스티어를 일부러 만들어서 그때 거동이 어떻게 되는지 느껴보는 거, 회피 조향하는 거, 뭐 그런 것들 다양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 군대에서도 훈련이 뭐 결코 적이랑 실제로 싸우는 건 아니지만 훈련을 꾸준히 해보고 실전에 투입하는 거랑 훈련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바로 실전에 투입하는 거랑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훈련하는 이유랑 똑같은 거거든요. 안전한 드라이빙 센터 같은 환경에서 자동차 거동을 느끼는 연습을 해보면은 실전에서 덜 당황하고 정말 그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그런 갑작스러운 막 회피를 하는 상황에서도 시간이 느리게 그건 좀 오바 같다. 근데 어쨌든 진짜 분명하게 보면서 회피 조향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해요. 저 같은 사람도 그 차이를 확실하게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진짜 경험을 해보면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결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운전자지만 해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느껴지다라는 거를 뭐 조금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려 본 겁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 진짜 뭐 거의 뭐 필터링 거치지 않고 그냥 잡담, 정말 뭐 쓸데없는 잡담 막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테 롤체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